자, 계속 덕윤리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덕윤리의 바탕은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이 덕윤리라는 사상 자체가 이 근대의 윤리 사상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의학이 가진 문제를 과거의 한의학에서 찾는다든지 다른 전통의학에서 찾는다든지 이런 노력과 비슷하고요. 그 시작에 앤스콤이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앤스콤이 처음으로 덕윤리라는 것을 끄집어내기만 했는데 잘 발달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맥킨타이어에 와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맥킨타이어와 샌델이 갖는 주장들의 공통점이 공동체주의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공동체주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공동체주의는 여러 가지 근대 사상, 뭐 공리주의나 규범윤리, 칸트의 또 자유주의 이런 데 대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공리주의 포함해서 뭐 규범윤리 같은 것이 개인의 이성, 머리죠. 이성에 의해 시비를 가리고 계약에 의해 어떤 결정, 윤리적 문제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 문제가 없으면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윤리관은 이 자본주의와 굉장히 잘 어울려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계약만 잘 만들면 된다. 서로 합의하면 된다.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이 개인의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인의 이성보다 공동체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소방수의 가치, 뭐 선생님의 가치, 뭐 노인의 가치, 젊은이의 가치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이성이 우선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진 그 공동체에서의 어떤 역할, 그게 또 이제 덕윤리 아레테랑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공동체 윤리는 그 덕윤리 사상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의 아레테는 무엇인가? 그게 공동체가 부여한다는 거죠. 이 개인의 어떠한 가치나 시비, 옳고 그름이 공동체의 컨텍스트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자유주의를 한번 보면 제이 롤스의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은 좀 놔두고요. 가장 어떤 좀 이렇게 펀더멘탈한 자유주의, 골수분자의 자유주의,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공정하다. 흑인이라고 아이비리그에서 뽑는 것은 불공정하다. 패스트트랙 아주 공정한 일이다. 놀이공원 가서 내가 돈 내고 더 빨리 타는데 뭐 공용 도로죠. 뭐 고속도로에 패스트트랙이 있는 거 당연하다. First in the line 이라고 써야겠네요. 놀이공원은 First in the line 아주 페어한 일이다. 페어가 이제 정의롭다는 얘기잖아. 높아지는 성형외과 정신과 전문의의 경쟁률 뭐 당연하다.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버니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너 가서 이거는 뭐 부도덕한 게 아니다. 뭐 의사의 아레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대 프랜차이즈 병원의 환자 몰아보기, 뭐 돈 되는 것만 하기 이런 게 다 의사의 역할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정의롭다. 이런 게 자유주의적인 그 태도죠. 뭐 이런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입자와 업자 사이의 계약은 공정한가? 이런 조건에도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조건은 페어하다.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자유주의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자들이 훨씬 계약에서 유리하게 돼 있죠. 이런 자유주의의 논리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주가 이 조건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뭐 너 월급 10년 후에 줄게. 대신에 10년 열심히 일해. 뭐 이런 식의 논리죠. 이게 자유주의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환경하에서 자랐습니다. 80년대 이런 때가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회사 조건에 안 맞으면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 고용 탄력성이 늘어난다. 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죠. 실제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해고나 이런 게 좀 자유롭습니다. 교수 학생의 역할, 학생과 교수의 역할도 계약 관계다. 등록금을 내고 교수가 해야 될 잡 디스크립션이 있고 그 계약 관계를 잘 지켜서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것도 자유주의의 관점입니다. 네, 여기 제가 문제점을 써놨는데 이렇게 교수-학생의 관계가 계약 관계로만 풀어나간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꽤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배우는 게 책에 있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옛날 닮아야 놀자라는 그 영화 보면 스승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러니까 그 조직폭력배죠. 그 사람이 이제 개천에다 물이 많은 개천에다 항아리를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 항아리에 물이 꽉 가득 차죠. 철철 넘치게 가득 차죠. 그 비유가 스승이 자기한테 학생이 빠지도록 한 거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치고 뭐 계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승의 인격 속에 학생이 들어와서 차고 넘쳐가게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계약관계로 교수 학생을 풀어나간다면 그런 식의 교육 자체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또 기득권자한테 늘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것이 그 정보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약자들 여성이나 어린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공정한가는 뭐 현대적으로 보면 이제 다 무너졌죠. 이 시장 경제에 맞춰서 공정을 논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뭐 자본주의의 바탕은 자유주의적인 논리, 자유적인 윤리라고 하는데 뭐 지금에 와서 저것을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아직도 한의사들은 좀 저런 자유주의적인 사고에 굉장히 좀 못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것을 시장 원리에 맡겨버리는. 근데 그렇게 시장 원리에 바뀌었을 때 치킨집과 뭐 한의원이나 뭐 치과나 아르테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공동체에서 보는 역할, 그 역할. 계약만 지켜나갈 때 꿀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문제점에서 공동체주의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제이 롤즈의 신자유주의 같은 생각이고요. 무지의 베일, 그러니까 계약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득권자와 약자가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득권자와 약자가 서로 자신이 기득권자인지 약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로 이 공동체의 가치를 교육시키고 품성을 고양시키고 이런 노력으로 좀 더 나은 결정과 그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공동체주의고요. 맥킨타이어나 샌들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공동체주의를 좋아하는 면은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인간이 생각보다 꿀벌이나 늑대에 가깝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공동체 굉장히 개인화되면서 자신이 뭐 산에 들어서 혼자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도 그런 쪽이었는데 꿀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10% 인상돼서 좋아했는데 내 옆에 무능력한 친구가 30% 인상됐다 그러면 내 월급 인상된 것보다 그게 더 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인정받는 거, 뭐 사랑받는 거 사실 혼자 살고 싶다 그러는 것도 상처받는 게 싫은 거거든요. 사실 개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상처받는 것도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꿀벌에 가깝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 가치와 무가치가 느껴지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 공동체라는 게. 이 공동체가 규정하는 가치 속에서 나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뭐 여기 뭐 책임감,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 사명을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특징이고요. 이 공동체 속에서 윤리를 교육하고 품성을 함양시킨다. 뭐 이런 관점이 공동체주의입니다. 뭐 옛날에 사무라이나 뭐 기사도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기사의 아레테 혹은 뭐 선비의 아레테 이런 것들에서 교육받고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죠. 뭐 예를 들어 스파르타의 군인들이 그런 아레테를 잘 공동체 안에서 품성을 교육받지 못했다면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서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지 못했겠죠. 옛날에 이런 것들이 그 동양적인 사상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소학을 보면 굉장히 세세한 마치 유럽에서 에티켓을 규정해 놓듯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했을 됐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부모님한테 문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린이의 역할, 또 노인의 역할, 이런 것들 어르신의 역할 이런 것들 계속 교육하는 더 윤리적인 그 방식이죠. 근데 뭐 여기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윤리적 상대주의를 들 수 있고요. 공동체 윤리가 보편성을 갖는가? 공동체마다 다른 윤리관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옛날에 서구 열강들이랑 부딪혔을 때 이 유교에 바탕한 윤리관과 서구의 윤리관은 너무나 달랐죠. 근데 거기서 보편적인 윤리가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보신탕은 정의로운가? 동물 학대 윤리에서 보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공동체 안에서 개의 아래태? 우리한테는 개가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컨텍스트를 인정해야 되는가? 보편성에 관한 문제죠. 이건 서구 윤리학이 보편성을 계속 지향해 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모든 인문학에서 보편성을 쫓았습니다. 근대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화학, 수학처럼 보편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다. 뭐 F는 ma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걸 쫓아왔고 무지개처럼 그걸 찾아다녔죠 우리가.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윤리 같은 것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이 어디까지 공경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성품과 이렇게 교육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옛날에는 노인이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모르는 젊은이들이 모르는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뭐 책이 있고 또 뭐 인터넷이 있고 또 핵가족화됐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는 변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담으로 유산 없으면 자식들도 다 등 돌린다 그러잖아요. 이 관계 없는 당위, 그러니까 교육에 의한 당위성이 모래 위의 성처럼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거죠. 공동체 윤리를 통해서 뭐 소방수의 윤리건 의사의 윤리건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함양시켜봤자 그것이 실제적인 이익과 힘의 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질없는 얘기, 좀 의미 없는 얘기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성과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요구 이런 것과 맞아떨어지느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이제 공동체 윤리, 덕윤리의 대표 주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 윤리학자고요. 8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앤스콤과는 한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오로지 시비를 가리키는 데 초점, 어떤 행동이 옳을까만 탐구하고 행위 여부는 무관심한데 이로 말미암아 근대의 윤리 사상이 붕괴, 분열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여기서 윤리적 상대주의는 이제 보편적인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과학 중심 태도, 뭐 기독교 신앙 이런 것들이 붕괴하면서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서로들 옳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다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없어진 사회, 그리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 속에서 또 시비만 가리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초점을 뒀던 근대 윤리가 가진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죠. 그래서 이런 근대 사상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들, 딸, 누군가의 사촌 다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담당자로서 나의 가족, 도시,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들을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나의 삶에 주어진 사실과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내가 갖는 목적, 텔로스가 있다는 얘기죠. 맥킨타이어는 이 공동체 윤리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학자고요. 유교적 전통 같은 것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마이클 샌드 정의란 무엇인가 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 가지 이제 근대 사상을 비판하고 있는데
맥킨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윤리, 덕윤리 속에서 근대 윤리가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롤스의 신자유주의를 잠깐 설명하면 무지의 베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떤 계약 관계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베일을 가림막을 쓴 상태에서 계약 조건을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나은 계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만들면 자기가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라고 합니다. 이제 롤즈는 그런 경우에 또 합당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계약 관계는 이제 기득권자가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어디에 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이제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뭐 서울대에도 일정 지방 학생을 뽑고 뭐 내신이 학력고사 성적이 안 좋아도 뽑는다든지 아이비리그에서 뭐 여성과 또 유색 인종을 뽑는다든지 하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런 뭐 신자유주의가 됐건 공동체주의가 됐건 근대 사상이 가져왔던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건 뭐 연대 대나무 숲에 올라왔던 글이래요. 여기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경우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는 부자가 아닌데 자기보다 조금 못 사는 친구가 기초생활 대상자이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엄청 받는다. 그래서 뭐 가난하게 벼슬이냐. 뭐 이런 친구는 상당히 근대적인 제가 말하는 근대적인이라는 말은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됐단 말입니다.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죠. 무엇이 정의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참 롤즈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죠. 평등이냐 이것이 과연 이것이 정의가 아니겠느냐. 정의롭다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정의롭다라는 것이 같다라는 말과는 다른 거죠. 페어하다라는 말이. 또 정의롭다라는 말과 윤리적이다 이 말도 또 완전히 일치하는지는 앞으로 공부해 볼수록 더 좀 헷갈리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악한 사람, 정의로운 악한 사람, 혹은 비윤리적인 선한 사람, 윤리적인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꼬장꼬장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는데 사감성인 교감성인처럼 근데 그 피 눈물 원칙주의자죠. 칸트처럼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떤 불행까지도 무시해버려야 되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칸트의 X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 친구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칸트는 이제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맹자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이랑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평등이나 정의나 윤리라는 말들이 또 완전한 카운터파트가 아니잖아요. 아레테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좀 언어를 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보면서 그 언어에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라고 표현했지만 이 실제 무슨 말인지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근대 윤리가 문제가 됐고 그 근대 윤리주의가 갖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윤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제이 롤즈나 뭐 맥킨타이어나 앤스컴이나 샌델 같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를 주장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덕윤리의 내용을 좀 포함시켰습니다.